책이 꼭 저하거나 어떤 이렇게 소비의 목적이 아닌 책이어서 첫 책으로는 저한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책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저자 이효리 씨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블로그나 트위터에 효리 씨 책을 읽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심지어 이제는 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지금 주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멘션을 효리 언니, 뭐 효리님 RT 해주세요라는 글들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다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멘션들 중에서? 뭐 강아지 잊어버렸다거나 뭐 입양처 찾는다는 멘션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되게 우리 아이가 오늘 뭐 세상 별이 됐는데 너무 슬퍼요. 위로해주세요. 그런 내용들 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 아이가 뭘 먹고 토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든지 우리 애가 뭐 털이 심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의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럴 때는 되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동물 박사로 생각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때는 막 이렇게 강아지 학대나 동물 학대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질 때는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그런 동영상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보는 게 저는 곤욕이니까 그렇죠. 동영상은 안 보고 넘기긴 하는데 되게 그렇게 중복된 여러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효리 씨에게 그런 저 팔로우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네, 많이 계시구나. 네,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저한테 멘션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제 하려고요. 예. 한 번 더 보내주려고. 네, 보겠습니다. 자, 사실 트위터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책을 쓰시게 되신 동기가 있다면요? 트위터나 방송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의 목적으로 한 게 커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트위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듣기만 하지만 어떤 이렇게 뭐 찰표님이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그 가입자 수가 막 6,000명 막 이렇게 늘었다는 그게 눈에 보이는 통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힐링 캠프에서 동물 보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통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유기견들이 막 몇백 마리가 입양됐다고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흘려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면서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들 책 읽으셨죠? 네. 자, 오늘 뭐 저보다 순심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나갔대요. 그러니까 받고 있었다면. 자, 워낙 이제 순심이가 유명해져서 효리 씨가 순심이에게서부터 동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그렇죠. 그 전부터 동물을 항상 키웠었고 관심은 있었는데 근데 유기동물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순심이를 만나면서부터 많이 갖게 되고 이름 부르니까 맞춰서 입장하는 거냐? 시간 이리 와. 수심이 여기 한번 빵!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쨌든 순심이 만나고서부터 이제 유기동물에 관심도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유기견에 대한 실태라든지 유기동물 사설보호소에 관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길 잃은 동물들을 발견을 하시면은 잘 이제 혹시 잠깐이라도 데려와서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임시보호를 많이 하죠. 시간 날 때마다. 자, 메리 그리고 빠삐용, 코코가 모두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반려동물을 보낸 경험이 여러 번이신데 다시 동물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면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우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들을 키우는 다른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코코나 뭐 메리는 그렇게 저 어렸을 때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떠났지만 네. 그래서 자꾸만 다른 동물들을 더 이렇게 그 공허한 자리를 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산책을 시켜준다든지 뭐 그 아이들의 욕구를 이렇게 들어주는 법을 전혀 몰랐고 네. 제 욕심만 차려서 키우다 보니까 자꾸만 안 좋은 상황이 뭐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병으로 죽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닥친 것 같은데 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동물을 키울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알았다면은 좀 일찍 그런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길고 짧고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일단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유대감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제일 큰 장점은 저랑 제일 잘 맞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펫샵에서 이제 아이들을 사면 아기 때 데려오기 때문에 얘가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심이를 데려올 때 저는 이렇게 너무 활발한 개는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좀 얌전하고 순한 개를 사실 좋아했었어요. 네. 원래부터. 정신이 너무 사납고 막 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활발한 애들은. 네. 그래서 얌전한 애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보호소 봉사를 다니면서 개들의 성격을 이렇게 몇 번을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활발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활발한 개를 입양할 수 있고 또 저처럼 얌전하고 조용한 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트러블도 적고 훨씬 더 뭐라 그러지 남자를 선택할 때도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남자를 선택해야지 오래 갈 수 있듯이 그렇죠. 강아지도 네. 자기하고 제일 잘 맞는 강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견샵 보면 정말 그 어린 강아지들 네. 다 귀엽잖아요. 맞아요. 네. 악마로 변하잖아요. 나중에 막 다 물어뜯고만 정말. 다 물어뜯고만 네. 그러다가 감당이 안 돼서 버리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참 유기견 네. 입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사장님이 더 안 클 거라고 했는데 점점 크구만. 토이라 그랬는데 막 이만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토이도 큰 곰처럼.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은 그리고 입양을 보낼 때에도 입양하는 사람의 환경이나 그리고 조건을 많이 고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맞아요. 전에 강투 씨, 네. 강투 씨가 새끼 고양이 네. 분양하시면서 네. 분양할 때 미리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트위터로 공지를 하셨잖아요. 네. 효리 씨도 임시 보호를 하시기도 하는데 입양을 보내는 입장에서 데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네.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 아이를 끝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 일단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위주로 그리고 아. 지금 집에 강아지가 있거나 고양이가 네. 있으신 분들 유경험자 위주로 보내고요. 그리고 가족 전체, 그러니까 나만 입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네. 아들, 딸까지 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그런 가정에 웬만하면 입양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갔다가도 파양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입양을 해서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견 종류는 이제 입양을 보냈는데 보지탕용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뭐 진짜 이건 되게 극히 일부지만 입양을 자꾸 받아서 계속 학대를 하고 죽인다거나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동물보호 단체나 이런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도 네. 입양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쟤 며칠 있으면 안락사 당한다는데 내가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굴까 하면서 네.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대요. 네. 아니 그렇게 불쌍하고 그런 애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무슨 집에 그렇죠. 방문을 해야 되고 네, 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 전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키울 수는 있지만 아무나 키울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효리 씨 책
때문인지 몰라도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봐도 그 역할에 효리 씨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앞장서 주시니까, 그리고 또 동료 연예인분들, 네, 스타분들도 한 분 한 분씩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덕분에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또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나요? 1차원적으로 일단 유기동물에 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네. 사회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동물이 유기견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실험 동물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 전에 또 기사에 공여견에 관해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평생을 이렇게 피를 계속 뽑아주면서 네. 저희가 이제 개들을 키우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 공여견을 키우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대요. 거기서 한 300마리 아이들을 가둬놓고서 계속 피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외국에서는 이제 헌혈, 자기 개를 병원에 데려와서 네. 주인이 개와의 잘 이렇게 물론 개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볼 수 없지만 자기 개가 건강하고 그럼 주인이 이제 개를 데려가서 헌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이제 헌혈 집에 가서 하듯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300마리 몇백 마리가 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의 그 피를 다 대준다고 생각해보셔도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아이들을 갖고 있는 보호자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내 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모든 이제 동물들의 어떤 행복과 어떤 그런 학대당하지 않는 그런 네. 거를 추구하신다면은 자기 개만 예뻐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유기견 문제로 관심을 갖다가 이제 모피 동물이라든지 이제 지금은 농장 동물, 공장식 축산에서 좀 학대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때문에 채식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 동물에도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면 과연 내가 쓰는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구조견이라든지 경찰견, 그 아이들이 은퇴한 뒤에 어떻게 되나 하여튼 되게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스펙트럼이.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참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게 많았구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참 많았었구나, 나 하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 하나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기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또 딱 맞춰서 나왔네요. 순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유기견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네, 그리고 어딘가 뭔가 이제 닫혀 있거나, 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순심이를 보면서 어떻게 유기견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쟤도 처음에는 예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사진 올렸었는데 네. 바야바 같이 이렇게 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유기견이나 그냥 일반 그냥 다른 개들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씻지도 않고 화장도 네. 안 하고 막 머리도 막 그렇죠. 그거 이쁘겠어요.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라고 특별히 유기견으로 애초에 태어나는 계획이 또 없을 뿐더러 네. 예쁘게 가꿔주고 사랑해주면 누구나 다 예뻐지는 거는 여기 오신 분도 다 아실 테고, 사실 유기견 보호소에 펫샵에 있는 애들처럼 예쁘지 않은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늙거나 병들거나 성격이 좀 모난 구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버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 잘못된 개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잘못된 주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개의 욕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사실 저도 예전에 빠뿅이라는 개를 키웠는데 너무 식욕이 너무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스티로폴도 먹고 막 네. 수박도 막 이렇게 터널처럼 막 이렇게 뚫어서 먹고,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휴지까지 막 먹고 막.
그때는 막 진짜 도저히 못 깨겠다.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돼? 얘가 이런 나한테 왔을까 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닥스훈트라고 사냥을 좋아하는 걔인데 한 번도 산책을 시켜주지도 않고 뭐 제가 바쁘니까 놀아주지도 않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견이 있으면 문제 주인이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널리 알려서 우리 걔한테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럼 과연 나한테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알고 또 어떤 배우는 기관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데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네. 그런 데서 교육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이번엔 순심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효리 씨와 같이 네.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 순심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진 않나요? 순심이 되게 무던한 성격이어가지고 네. 예, 누가 뭐 지나가다 만져도 그냥 순해요. 그냥 만지나 보다 이러고. 근데 제가 사실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저는 가끔씩은 뭐 이렇게 맨 얼굴로 슬리퍼 신고 나올 때는 사람들이 네. 좀 몰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러는데 다 알아보죠. 순심이를 보고서 저를 보고 순심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얘 순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심이 용 선글라스를 맞춰야 된다. 순심이가 이제 선글라스랑 마스크를 그러니까요. 요즘 방송 나가네. 네. 요즘 또 방송 활동으로 순심이가 예전에 비해 효리 씨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네. 조금 주로 많지 않았을.